아니고요. 참기파란가 들어가도 되겠어요? 네. 이 분위기 괜찮죠? 그죠? 네, 8시 반까지 10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참기파란가 좀 하고, 그래도, 야영이 다가 아니잖아요. 갔다 와서 4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모의고사, 그거 내신 준비하기 엄청 마음이 바쁘거든요. 야영 가기 전에 쌤이랑 하는 게 있어서 문제 좀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죠? 학원 오고 싶은 사람은 오셔도 됩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질문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날 쌤한테 연락해서 질문 정리하고 가셔도 돼요. 사실상. 집이 김천인 사람들 어딘지 못 찾겠다. 요거 자료집으로 하자. 자료집.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자료집으로 하자. 지난 시간에 참기파란가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카메라와 워커는 야영 다녀오며 하기로 하고 쇼로로로 34페이지 교사용 보면서 하면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34페이지 보면서 합시다. 참기파란가 오케이. 찬에다가 동그라미. 찬자는 지난 시간 좀 하고 마쳤나요? 예고편으로. 지난 시간 좀 했나요? 기억이 안 나서 피드백 좀 주세요. 지난 시간 조금 했나요? 참기파란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찬자에다가 동그라미. 예찬. 그러면 제방매가는 추모적 성격에 애상적이게 죽은 누이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종교적으로 승화를 시켰다면 참기파란가에서의 찬에서는 뭐다? 기파랑이라는 멘토 형님을 멘티인 나가 멘티 누구입니까? 충담사 동호회 선배를 예찬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직 화랑 안에서 존경스러운 기파랑을 추모하는 거의 성격보다는 어떻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예찬 고매한 인품에 대해서 달림을 보면 우리 기파랑 형님의 인품같이 광명의 존재. 저 달은 우리 기파랑 형님을 닮으셨구나. 물을 보면 너무 맑고 깨끗해. 우리 기파랑 형님의 성품을 닮으셨구나. 잣나무 가지, 자씨 가지, 눈에 서리도 덮지 못하는 자씨 가지시여 라는 거에서 절개와 지조를 예찬한단 말이야. 참기파랑가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 찬, 예찬입니다. 찬양. 그래서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갈래가 뭐죠? 잘 듣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위해서 갈래가 뭐죠? 갈래가 너무 중요하다. 제막매가랑 참기파랑가가 이 갈래에서의 백미였어. 지난 시간에 흰눈썹. 흰눈썹은 어때? 튀는 거지. 그래서 튀는 최고의 작품 백미. 그렇습니다. 향가입니다. 향가인데 몇 구체 향가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19채 향가입니다. 19채 향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쌤이 감동의 눈물이 또로로. 19채 향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 형식. 얘기하고 가야겠다. 34페이지 밑에 공간이 있으면 조금 튕기지 얘들아. 들어갔다 나왔다가 조금 튕기는 것 같은데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으면 잘렸다라는 생각 들면 꼭 영상 한번 봐줘.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 보낼게. 34페이지 밑에다가 좀 적고 가자. 김상경쌤이 의외로 이걸 필기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 19채 향가 어때야 된다? 기서결 무조건 3단 구성. 제막매가는 4-4-2 참기파랑가는 5-3-2 근데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마지막 두 줄이 낙구야. 낙구는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돼? 감탄사로 시작해야 돼. 낙구의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시상이 집약되고 시상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빡 물결빛이 왁 갈 거거든요. 물결로 왁 하고 싶은 이야기 빡 전달하는 부분이 결론 도출이 낙구 부분입니다. 네. 19채 향가의 특징,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향찰로 기록한다라는 특징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9채 향가는 만나서 더 갈래 정리할 때 할 거만 더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만점 노트로 가봐봐. 만점 노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라고 하면 충담사 참기파랑과 갈래는 19채 향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을 하더라. 그 고매한 인품을 어디다가 빗대어 표현한다고? 고매한 인품을 자연물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해. 달, 그리고 물, 그리고 잣나무 가지. 이 세 가지의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상징적 시어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죠. 무조건 여러분의 시험지에 선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연물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자연물을 통해 대상의 특성은 밑에다 뭐라고 적지? 고매한 인품. 승윤이가 쌤을 기다릴까요? 고매한 인품. 어디 갔다 올래요? 도영이가 좀 튕겼어요.
아, 도영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쌤이 너무 집중했나? 같이 듣기로 해서 그러면 도영이가 꺼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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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옆에 나란히 붙어서 할래? 오케이. 그럼 영상으로도 좀 못 붙들은 부분은 하기는 해야겠다, 그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연물을 통해서 같은 내용 하고 있을게. 자연물을 통해서 대상의 특성은 뭐다? 고매한 인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그마하게 별표를 좀 해줘. 주술성 아브라카타브라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노래 겁나 많거든. 19제 향가 신라시대 때만 하더라도 자연의 뜻이 모든 것들이 막 지금 막 불난 것도 막 신이 노했다 이런 사람들은 저 옛날 옛적 사람들입니다. 사고방식이. 그래서 주술성 같은 거 뭐 신이 노하셨다 이런 걸로 이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액을 막 풀기 위해서 노래를 짓고 했어. 근데 이 노래는 그런 주술성이 없어. 종교적 색채라고 하면 제망매가만 하더라도 불교적 색채가 있잖아. 근데 찬기파랑가에는 종교적 색채도 없어. 그러니 한마디로 뭐야? 물결 표시할까? 순수서정시. 100%내 감정? 순수서정시. 완전 대중가요인가?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의 목적성도 없습니다. 주술성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순수서정시. 멘토 형님 찬양 이유? 1등급 정리는 본문 내용 보고 나서 올게요. 느껴봄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중요하다. 느껴봄에서 흐느껴. 그러면 누가? 주체 누구? 땡땡. 누가 흐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화자, 충담사가 흐느끼고 있어. 너무 잘했어. 흐느끼는 거는 뭐 때문에? 죽었거든. 단서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자가 기파랑을 보냈기 때문에 그 기파랑을 보내고 난 후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이 추모적이다라고 하면 오를 좀 하셔도 됩니다. 왜? 전체적으로 완전 100% 추모의 색깔이 막 드러나진 않지만 추모가 아예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흐느끼면서 바라보거든요. 흐느낀다라는 거에서의 주체, 화자가 흐느끼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죽어서. 그래서 기파랑에 대한 추모적 색깔이 화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찬양을 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거지. 흐느끼면서 바라보니까 이슬을 밝힌 달알이 이어졌기 됐지. 우리 좀 방학 때 조금 고전 시가를 본 사람들은 이게 이어졌기라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달 플러스 아리, 달아리라는 거에서 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어졌기 된 겁니다. 이슬 밝힌 달이. 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달이 이슬을 밝혀줬으니까 밝히는 속성 뭐다? 광명. 그러면 이슬 밝힌 달을 흐느끼면서 우러러 보거든요. 내가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 누구를 나타내는 기파랑의 특성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자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아리에서의 달에다가 번호 1번 해주시고요. 뭐라고? 광명이라고 좀 적어주자. 광명의 인품. 우러러 본다. 이슬 밝힌 달아리 흰 구름을 쫓아서 떠나간 언저리에 모래가른 물서리여. 물서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냇물을 나타냅니다. 물서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호 2. 흐느끼면서 바라봤어. 뭐를? 이슬 밝힌 달. 근데 그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나간 언저리에 모래가른 물가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모래가른 물가. 물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물은 어떻지? 맑고 깨끗해. 맑고 깨끗한 그 모습 바로 기파랑의 성품이다. 적지는 않을게요. 밑줄 끄고 갈까?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모습에다가 밑줄. 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풀이여.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여. 여기까지가 찍찍. 여기를 뭐라고 생각해줘야 된다? 기. 그래서 달과 맑은 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광명의 성품, 맑고 깨끗한 성품을 떠올리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쌤 혼자만 질주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좀 염려가 되는데 만나서 한 번씩 다 점검할게요.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찍찍 기파랑의 고결한 성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결한 성품. 이거 김한진 해독인데 혹시 수업 시간에 양주동 해독도 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프린트는 안 주셨을 것 같아. 그치? 양주동 해독이랑 비교해보자라고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양주동 해독이 있다라고는 뭐 언급하셨을까요? 있다라고는 언급하시고 프린트를 언급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러면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럼 전혀 모르고 우리는 김한진 해독으로만 보면 됩니다. 언급은 하시고 언급은 하셨는데
그 프린트를 주셔서 수업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혹여나 쌤이 그냥 높아심에 혹시나 비교할 요소가 있는가 하면 시험 직전에 직보 때 딱 시험 전날이나 전주나 이렇게 최종 총 정리할 때 내용만 한번 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급은 하셨으니까 양주동이라는 교수님이 해독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과 냇물, 물을 보시고요. 1호는 내과의 이름이야. 1호라는 내과에 저베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빠졌어. 근데 수업 시간에는 필기 되어 있지. 조약돌. 저베개에서의 자갈벌에서 저베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조약돌 혹시 필기되어 있습니까? 필기 좀 확인해 주세요. 1호라는 내과에 저베개에다가 동그라미 자갈벌이거든요. 근데 저베개에서의 자갈이 조약돌이라고 혹시 원만한 성품이라고 필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조약돌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원만한 성품이란 필기 안 되어 있으면 아니오 라고 해주세요. 원만한 성품 아니옵니까? 찬쌤 혹시나 설명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하려고요. 조약돌이 동글동글해서 원만한 성품 필기 혹시 진도 나간 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약돌에 원만한 성품 없습니까? 없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오, 되어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나와요. 네, 되어 있으면 완전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없잖아. 교사용에서도 없고 여기는 없는데 쌤 뇌피셜에서 이거는 따져줘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쌤 뇌피셜로 무조건 언급하신 거는 나오십니다. 시험 문제님. 100% 출제입니다. 조약돌 뭐라고 적어놔야 되지? 어디에다가 저배기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자갈의 조약돌이야. 옆에다 조약돌이라고 되어 있고 진짜 중요시 여기자. 조약돌은 모나 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동글동글한 돌이거든요. 원만한 성품. 둥글둥글. 선배가 까칠까칠해가지고 모난 성품에서 저 선배 너무 예민해 이런 선배가 아니었던가. 기파랑은 어땠다? 둥글둥글 원만한 성품 체크. 낭이 지니시던 낭이 디니 더시온 낭이 지니셨던 마자메라고 하면 마잠 첫 번째 음절에 아래하는 두 번째 아래하는 그래서 마잠이라고 하면 반치음이 소실물자라서 마음에 가살이라고 하면 가세, 저 가세로 가라라는 경상도 사투리의 가는 가장자리입니다. 마음의 끝을 존날이죠 라고 하면 쫓아가겠습니다. 흠모한다라는 거야. 마음의 끝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좀 1대1 시간 가지자고요. 작품 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1호라는 조약돌 자갈벌의 동글동글한 원만한 성품을 찾았고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습니다. 마음의 가를 따르고 싶습니다. 아야에다가 별표 3개. 낙구 첫머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감탄사로 시작해야 된다. 낙구 감탄사는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지? 시상지각. 하고 싶은 이야기 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예찬의 모습은 뭐야? 고매해. 송설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번 주에 월요일에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었는데 그치? 저번 주에는 그때 눈 맞은 대나무를 좀 입학하고 나서 보지 않았어? 좀 이름 멋있는 것 같아. 소나무인데 눈을 맞은 소나무가 뭐 누렇게 변하던가요 여러분? 푸르른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얀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느꼈다? 절개와 지조의 할매의 정신, 절개와 지조인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변치 않는 여러분의 정신, 그게 학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송설이나 자씨가지에서의 잣나무나 다 상록수입니다. 눈을 맞고 서리를 맞음에도 푸르름을 유지하죠. 자씨가지가 높아서 작가지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4개가 총 되겠네. 달, 광명, 물은 맑고 깨끗, 조약돌은 원만한 성품, 마지막에 잣나무 가지에 작가지는 뭐다? 서리를 뒤집어 썼지만 눈을 뒤집어 썼지만 푸르름을 유지를 하는 절개와 지조의 상징. 자씨가지가 높아서 눈이 이어졌게 한가. 눈도 모를 두폴, 눈이라도 덮지를 못할 두폴을 하지를 못할 고가리여. 고가리여에다 물결 표시 고가리여. 이때의 고가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화랑이여 라는 거에서 고가리여. 이때의 이어는 뭡니까? 혹격조사인데요. 높임의 대상한테 부르는 혹격조사잖아요. 그죠? 고가리여. 하랑의 우두머리시여 라는 거에서 제 리더 형님이었던 거. 우두머리시여. 카톡이 오네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건가요? 여러분이? 아니구나. 오케이. 고가리여 라고 하면 뭐라고? 하랑의 우두머리시여. 오케이. 다 됐는데. 고가를 쓰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주세요. 1등급 정리로 가겠습니다.
화자의 정서. 화자는 기파랑을 추모한다. 응? 제목에서는 예찬적 성격이 강했지만 작품에서는 흐느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에 돌아가신 선배를 추모한다. 추모에다가 밑줄. 이렇게 교사용에서 추모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자. 충담사가 높은 인품을 지닌 기파랑 선배님을 예찬을 하는 동시에 예찬에다가 밑줄 따르렵니다. 선배님의 정신을 마음의 끝을 따르렵니다 하잖아. 대상을 뒤따르겠다에다가 밑줄. 그런 게 뭐야? 선배님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뒤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에서 미래지향적에다가 밑줄, 진취적에다가 밑줄, 졸업하셔도 저희가 동아리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정신인 거죠. 2번에다가 별표 3개. 자연물을 통해서 뭐다? 대상의 특성인데 대상의 특성이 내면이야 외면이야? 대상의 특성에서 외면적인 특성입니까? 내면적 특성입니까? 조금 중요해요. 대상의 특성에서 외면입니까? 내면입니까? 외내. 기파랑의 외부적인 생김새에 대해서 특성을 자연물에 빗대어 드러났나요? 내면인가요? 네, 내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면이 어떻다고? 광명. 막 밝게 빛나는 광명. 그리고 물을 통해서는 맑고 깨끗함. 조약돌을 통해서는 동글동글 원만한 성품. 잠나무 가지를 통해서는 자씨가지를 통해서는 선배님의 고고한 절개.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야. 고매한 인품의 내면적 성품, 내면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면적 특성이라고 하나 적고 가자. 자연물을 통해 기파랑의 내면적 특성을 예찬했다까지. 괜찮지요? 네. 쌤이 준 문제 바로 풀어보시면 오늘 아니더라도 야영 가기 전까지만 풀어보시면 완전 장기 기억되지. 야영 가기 전까지만 좀 풀어봐봐. 완전 장기 기억될 거야.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쌤한테 질문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되지. 35페이지에 뒤에 보면 이제 뭐가 있어? 문제 있지. 교사용에서 여러분의 교재에서도 문제 있지. 이걸로 좀 비슷한 난이도로 내시는 문제들도 있을 거니까 얘는 반드시 해설까지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쌤이 뭐 같이 해줄 내용들은 없더라. 좀 쉽더라. 근데 이거는 하나 하고 갈게. 3번에다가 별표 3개. 3번에 별표 3개. 3개.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천성희 쌤이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쌤이 해줘야 되는 작업이 이거라고 쌤은 믿고 있거든. 조금 링크 걸 수 있는 것들, 좀 더불어서 확장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다른 작품이랑 연결시키는 거는 천쌤이 좀 좋아하시는 문제 유형이야. 다른 쌤들은 전혀 연결 안 시키는 쌤들도 있으시거든. 근데 쌤이 기억하는 천성희 쌤은 늘 좀 하셨어요. 그래서 3번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보기 박스도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3번의 송순의 시조도 무조건 시험 범위입니다. 이것도 해설은 직보 때 줄게요. 풍상이 섞어친 날에다가 가로로 묶으세요. 풍상이 섞어친 날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이때의 날은 플러스의 날일까 마이너스의 날일까?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이니 풍상이 섞어친 날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답 좀 해주세요. 풍상이 섞어친 날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씩 기지개 좀 펴요. 오케이. 마이너스. 어떤 날인 거지? 시련과 고난, 정치적 혼란기. 약간 임금님이 세력적으로 당파해서 조금 분란이 생긴 상황이야. 나라에 정치적으로 시련이 닥친 날이야. 풍상이 섞어친 날, 정치적으로 확 피바람이 불고 찍어내리고 서로 당파적인 뭔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갈등 발생, 정치적 시련 발생했어요. 그렇게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 핀 황국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황국화 이꼬르 송순의 시조의 황국화는 창기파랑과의 어떤 소재랑 연결시켜야 되죠? 국화는 서리를 맞으면서 피우는 꽃이거든. 서리라는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력을 뿜뿜 하는 국화. 누구랑 닮았다? 작가지. 잣나무 가지랑 닮았잖아. 본문 안에서 자씨 가지고 위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놓자. 한국화 이꼬르 작가지 비슷한 소재가 등장했어. 풍상이 막 섞어치는 날에 가 폈어. 가 피운 한국화를 금의 하분에 근분 밑에다가는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의 하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에 보내오니 주체 땡땡. 수업시간 이거 안 했지. 아직까지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간 반이 더 많지 그지. 조금 진도가 좀 중간중간 다 다르더라고. 좀 다르더라고. 이거 안 나간 반 저요 해봐봐.
이거 안 나간 반 저요 한번 해봐봐. 다 나갔나요? 오케이. 보네오니의 주체 누군지 너무 중요하다. 자, 풍상이 섞어친 실현의 날에 한국화를 승윤이는 안 나갔구나. 그럼 이거 필기 해놓고 일단 쌤이랑 하는 거에서 문제는 좀 풀어놔야 돼. 알았지? 학교에서 안 해도 지금 쌤 설명만으로도 한번 해보자. 보네오니의 주체 여러분 필기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보낸 거가 누가 보냈는지 필기되어 있을 것 같은데 풍상이 섞어친 날에다가 마이너스 그런 날에 한국화를 금의 화분에 담아서 옥당이라는 장소로 보낸 사람. 프롬이 누구야? 프롬. 그렇지. 진짜 중요해. 임금님이 나한테로 보낸 거야. 옥당 밑에다가는 화자 근무지야. 화자가 일하고 있는 근무지에 옥당은 뭐다? 화자의 거처라고 하자. 화자 근무지에 화자가 있는 장소 화자의 거처에 보네오니의 주체가 너무 중요해. 임금님이 나한테 보낸 거야. 나한테 송순한테 국화를 강요하는 거지. 너의 절개와 지조 신조우 사사게요. 나를 따르라. 너는 반대편 아니지? 내 편이지? 네 심장은 나에게 바칠 거지? 약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도리야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리야는 뭐야? 도자가 복숭아꽃 리자는 뭐지? 오얀리자입니다.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 승윤이 이 이씨 쓰고 있죠? 성원이 이 이씨죠? 자두나무 꽃입니다. 오얀나무, 오얀잎, 도리야라고 했을 때 복숭아꽃 그리고 자두꽃 도리야, 복숭아꽃, 자두꽃 꽃인 척도 하지 마라. 니네는 뭐 꽃도 아니다. 왜? 너무 쉽게 져버리잖아. 꽃인 양 마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쉽게 지니까 그 말인 즉슨 상징적인 의미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쉽게 지니까 이꼬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쉽게 변절하니까. 쉽게 변절하는 복숭아꽃, 자두꽃은 꽃인 척도 하지마. 진정한 꽃은 누구라는 거야? 국화. 님의 뜻을 알겠다. 송순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가. 임금님, 알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임금님에게 뭐 한다? 신조우 사사게요 하겠습니다. 라는 거에 충성을 다짐하는 거야. 님의 뜻을 알게라 해서의 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임금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 임금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뭐야? 송순아 이런 풍상이 섞어친 날에 나 너무 불안해. 송순 너는 내 편에 서줄 거지? 라는 것으로 국화를 선물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좀 풀고 갈게요. 나에서 낭은 그리움의 대상 맞습니다. 낭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누구로 생각해야 돼요? 기파랑 생각해 주시고요. 기파랑이라고 좀 적어 주시고요. 이때 보기에 님은 원망의 대상 미쳐라 원망에다가 X 신조우 사사게요 해줘야 되는 대상 충성의 대상이지. 충성의 대상 내가 충성해야 되는 충성의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라니.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자. 자씨가지라는 절개와 지조랑 눈이라는 시련이랑 황국화랑 풍상이랑 딱 됐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충분히 이런 노래가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천쌤이 다른 작품이랑 연결시켜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좀 요거는 준비를 해볼게요. 시험 직전에 이렇게까지 응용하는 거 안 나왔는데 쌤 너무 시간 아까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다른 문제에서 기질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니까 그런 약간의 저변을 넓히는 시험 공부는 시험 직전에 총정리 직보 때 쌤이 좀 준비를 할 테니까 얼마든지 다른 국화 이꼬르 뭐가 됩니까? 국화랑 똑같은 이러한 자연물의 소재 외쳐주세요. 국화랑 똑같은 절개지조의 자연물의 상징 중학교 때 공부를 해왔는지 한번 보자. 국화의 절개와 지조의 상징 뭐가 있었다? 국화랑 똑같이 시련과 고난이지만 서리가 내려도 꽃을 피우는 국화 그리고 차가운 겨울에 눈이 내릴 때 가장 먼저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매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 국화, 소나무, 송설의 정신, 대나무, 매당국죽 다 나오겠지 그지? 오케이. 혹시 그러면 사자성어도 가르쳐 주셨어? 국화의 사자성어 필기되어 있습니까? 필기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필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쌤이 하는 걸로 그냥 기퉁에다 하나 적어볼래? 서리에서도 높은 절개 오상고절 매화의 오상고절은 국화 그리고 우아한 풍치의 높은 절개 아치고절은 매화 배경지식으로 좀 알아놓으시고
소나무랑 대나무는 세한고절. 송설 1이니까 세한의 정신을 알아놓읍시다. 그리고 적기만 해주세요. 그래도 좀 알아놓으면 언젠가는 쓰입니다. 늘 따라다니는 배경 지식이니까요. 3번 선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 나아씨가 화자의 시선 이동에다 밑줄 긋고 이거는 하나 배경 지식으로 갖고 가자. 왜냐면 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물가로 가서 물을 바라보고 조약돌을 바라보고 잣나무 가지를 바라보고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물이 이동되고 있어. 멀리 있는 달에서 발밑에 냇가의 물, 그리고 조약돌, 그리고 어디까지? 잣나무 가지까지. 오씨, 이건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다가 딩동댕. 근데 보기에 계절의 변화는 X. 나에서는 제외하는 거 없습니다. 제외에다가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의 화자 대상과의 합일. 대상과의 합이 기파랑이랑 내가 하나가 되었나? 무라일체인가? 대상과의 합일에다가 X. 4번에도 보기에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 갈등도 아니고 하자랑 대상이랑 갈등해서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살릴 만한 게 시선의 이동 하나만 살릴 만하네요. 해설 좀 보고 갈게요. 3번 문제의 해설. 나의 자식아지 보기에 한국하는 지조절개를 상징한다는 점, 눈과 풍상은 다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는 점, 이거를 하나 기억해 주시고 쌤이 조금은 다른 지문이랑 연결시키는 것도 해볼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5번 문제에다가는 별표. 5번 문제 별표. 왜? 이거 향가 특징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5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려나 화랑과 같은 기족계층에 의해서 창작됐다라고 하면 딩동댕. 별다른 의미 없이 운율감을 더해주는 독특한 후렴구에다가 밑줄 끄시고 독특한 후렴구가 발달한 갈래. 이거 가시리 뒤에 거 진도 나간반이라면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후렴구가 독특하게 발달되어 있는 갈래는 뭔지 필기되어 있습니까? 2번은 향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지? 고려가요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셨어? 아니면 원래 알고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도 필기되어 있어? 원래도 알고 있었겠지만 수업 시간에도 언급하셨어? 해주셨어? 나와. 고려가요는 갈래는 이런 거는 좀 선지로 나올 수 있어. 말해주셨어 라고 하면 나와. 후렴구는 고려가요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고려가요라고 적고 옆에다가 뭐라고?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3분호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는 고려가요야. 19채 향가는 향식, 향찰로 기록됐다는 거, 기서결의 3단 구성이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해야지. 와, 3번 선지는 어떻게 고쳐주셨어? 3번 선지 맞게 고쳐주셨으면 난 이거 무조건 내용일치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5번에 3번 선지는 뭐라고 고쳐주셨어? 가장 형식적 완성도가 높은 19채 향가는 시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시조에게 영향을 미쳤다. 시조가 향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시조가 아버지, 시조가 아버지래. 향가가 아버지. 그래서 시조는 아들, DNA 관계입니다. 기서결의 3단 구성이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향가의 형식은 시조한테로 계승됐습니다. 향가의 형식, 시조의 계승. 얘들아, 시조는 고려 말에 쓰였는데 향가는 신라시대 때인데 신라의 노래가 고려가요 시조한테 영향을 미쳐야지, 그지? 4번으로 갑니다. 우리 문학 역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서장, 뭐라고 고쳐야지? 정형화된 서정시. 정형화된 서정시. 최초의 정형시. 최초의 정형시. 서정시입니다. 서사시 아닙니다. 서사시에다가 X. 4구체, 8구체, 19채. 6구체, 나가리. 6구체는 없습니다. 4구체 초기 형태, 8구체 가도기, 19채 완성된 형식. 여러분 분위기 괜찮지요? 가시리 하나만 할까요? 더. 가시리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네네네. 가시리 하나만 딱 더 하고 미련 없이 헤어집시다. 10% 남았습니까? 머리에 10%만 딱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게요. 배터리 10%. 어쩌면 좋겠노. 어쩌면 좋겠노. 그럼 뒤에 부분은 영상으로 하긴 하든지 일단 버텨보자.
한번 해볼게. 고려가요만 딱 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착 나가라. 알았지? 갈게. 아,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러면 가시리는 좀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 나다를 해놓겠습니다. 나다 해놓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자. 36페이지 나다 가겠습니다. 36페이지 나다 갈게요. 36페이지 나다. 형식적인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표현상의 특징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나 진짜 이거 나온다에 진짜 눈썹을 너무 걸고 싶거든. 근데 진짜 약간 눈썹을 날리는 거에 대한 공포를 좀 느꼈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걸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맞추면 완전 하릉점정입니다. 너무너무 응용으로 나올 거니까. 나다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가에 가실이 놔두고 항진이랑 나다. 얘들아, 무조건 나오는 거 뭐 나올 것 같아? 두 작품의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념의 구체화. 강조가 좀 됐을까요? 관념의 구체화. 나다 수업하시면서 나지문 다지문 설명하시면서 관념의 구체화 언급하셨을까요? 표현기법 관념의 구체화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반응을 좀 보고 설명하고 싶다. 내 눈썹은 지키고 싶거든. 언급하셨을까요? 관념의 구체화 필기되어 있습니까? 아직 여기까지 못 땄고, 얘 나간 사람들은 대충이라고 했다고 해도 나는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념의 구체화, 비슷한 표현기법 찾는 걸로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쌤이 준 자료집에 무조건 있고요. 쌤이 시중에서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 관념의 구체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갈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동짓달 기나긴 밤은 화자한테는 플러스의 시간일까 마이너스의 시간일까? 동짓달 기나긴 밤 화자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동짓달 기나긴 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꼭 기억해야 돼. 동지는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제일 긴 시간이야. 근데 님이 없기 때문에 막 허벅지가 시려워서 바늘로 찔려야 돼. 옆구리가 너무 외로워요. 동짓달 기나긴 밤 화자에게는 너무나 외로움의 시간 마이너스. 이 밤의 시간에 허리를 비단처럼 말이야 쫙 펼쳐서 밤의 허리를 서걱 베어내어에다가 물결 표시 꼭 물결해줘야 돼. 이거는 내가 고집 좀 부릴게. 베어내어에다 물결 표시. 춘풍이불 따뜻한 봄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에다가 동그라미 넣었다가에다가 물결 표시. 어른님 오신 날 밤에다가 가로로 묶어서 사랑하는 얼다라고 하면 사랑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어른님 오신 날 밤에다 플러스 화자에게는 플러스의 시간 마이너스의 시간 플러스의 시간이야. 어른님 오신 날 밤 플러스에 구비구비 펴리라.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 한 구비 두 구비 구비구비 펴리라. 서리서리 구비구비 문학의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지금 동작 나오죠? 서리서리 구비구비.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음성상징어. 좋았어. 의태어 음성상징어 꼭 기억해야 돼. 서리서리 구비구비.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모양을 흉내내는 말에 꼭 찍어서 얘기하자면 얘는 의태어야. 근데 의태어랑 의성어랑 합쳐서 문학용어로는 음성상징어야. 음성상징어 몰랐던 사람들 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야 돼. 기본 개념에서 진짜 음성상징어 모르고 입학했다? 좀 아셔야 돼요. 쌤이랑 해야 될 거에 쌤한테 더 국어에 대한 사랑을 더 퍼부셔야 됩니다. 알았죠? 음성상징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음성상징어 사용하면 뭐가 좋지?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서리서리 구비구비 순우리말이야. 순우리말에 미감, 묘미를 잘 살렸다라고 미감과 묘미를 살렸다 교사용에 되어 있지. 그리고 얘네들은 100%다 첩어야. 첩어는 겹쳐지는 거 2번 반복. 설이 아니야. 서리서리 구비 아니야. 구비구비. 운율을 무조건 형성을 해. 운율 형성 적어야 돼. 서리서리 구비구비 운율 형성이야.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은 감각적 이미지에 시각적 이미지를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잖아. 시각적 생동감 꼭 기억해야 돼.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을 때 효가 얼마든지 선지로 나올 수 있어. 춘풍 이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우리 제외하는 날이야. 남자친구가 온 2박 3일은 2.3초처럼 지나가거든. 그러니 이 외로움의 시간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아꼈다가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러 온 날 밤에 구비구비 펼쳐서 오래 함께 20박 19일처럼 있고 싶어요 라는 귀여운 발상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황진이의 노래에서 우리 만점 노트로 한번 가보자.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 평시조.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마음에 1번에다가 별표 셋 무조건 출제, 그리고 뭐를 준비해놔야 된다. 다른 작품에 똑같은 표현 기법이 쓰인 선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1번부터 5번까지 나다의 공통된 표현상의 발상 및 표현 쓰인 거는 이라고 하면 관념의 구체화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동짓달 기나긴 밤 추상적 개념이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성화시켰다. 음성 상징어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안 나올지라도 동짓달 기나긴 밤의 관념의 구체와 표현기법 연결시키는 거 출제 안 되더라도 이거는 준비는 하고 시험을 쳐야 돼. 1등급 정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나올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1등급 정리 갈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마이너스 물결 표시 합치자. 배연해요. 넣었다가 펼이라 물결 표시 3개 서술어 3개 합쳐줘. 배연해요. 넣었다가 펼이라 물결 표시 3개 합쳐서 그게 뭐라고? 추가 뭐로 구체화된 거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추간이 뭐가 되었다? 구체화된 겁니다. 관념의 구체화를 기억해주세요. 단어리를 베어내어 넣었다가 판다. 부정적인 시간은 단축시켰다가 긍정적인 시간 넣었다가 펼 것이다. 참신한 발상. 와, 황진이 진짜 쌤 매번 얘기하는데 황진이 같은 캐릭터가 지금의 아이유가 아닐까. 아이유 사실상 독보적이잖아, 그지? 그런 면에서 노래 잘 불러, 작사 작곡 잘해, 악기도 잘 다뤄, 어이구 막 엔터테이너의 끝판왕. 그래서 황진이의 참신한 발상이 그리움의 정서를 더욱더 강조를 하는구나. 그리움의 정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정철의 노래랑 바로 연결시키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자 정철 얘기하고, 정철의 오로지 오마이 님 누구다? 선조. 선조를 지가 그냥 선녀야. 선녀고 선조는 옥황상제야. 그렇게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정철 이름 밑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충신연주지사. 안 적어주셨습니까? 충신연주지사 개통의 노래라고. 충신연주지사 필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줘. 충신연주지사 필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줘. 임금에 대한 충성의 계열의 노래를 충신연주지사라고 한다. 필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줘. 충신연주지사 필기하기. 여기까지 진도를 다들 좀 안 나갔나 보다, 맞지? 안 되어 있어요. 충신연주지사 필기 안 되어 있어요. 필기 안 되어 있어요. 안 나가서. 그럼 충신연주지사 좀 적어놓고 쌤의 설명을 좀 잘 귀를 기울여 봐봐. 여성화자인 것 같이 했는데 안 하셨다. 그러면 임금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말은 언급이 되어 있으니 배경지식으로 확장만 시켜놓겠습니다. 충신이 사랑하는 임금님을 연인마냥 남자친구를 설정을 한 건 사랑 노래인 것 마냥 황진이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거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에 이해가 되는데 왜 정철이는 남자인데 임금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님인 것 마냥 표현을 하지? 그때 그 당시의 문화야. 충신연주지사라는 노래 개통이야. 내 마음을 막 베어낼 거래. 내 마음을 베어내었다라고 하면 달을 만든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베어내어? 약간 시간이 애매해서 이걸 하고 마치자라고 하지 않았어? 내 마음을 베어내어? 왜 한 거 같지? 시간이 안 했습니까? 네네. 다른 반 했나 봅니다. 네. 방학 때 좀 공부를 하고 오셨나요? 규현이가. 네네. 내 마음을 베어내어 라고 하면 가위로 오려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내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달로 하살표 속. 내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달로 하살표 속. 내 마음을 뭘로 만들었다? 달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거 분명히 창기파랑가의 달이랑 이거 이 정철의 시조의 달이랑 비교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창기파랑가에서의 달은 기파랑의 광명한 성품이었지. 정철의 달은 뭐야? 정철의 충성심이야. 임금님을 향한 정철의 충성심이야. 임금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달을 딱 만들었다. 구만리 장천이라고 하면 구만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님과 나 사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구만리나 떨어져 있대. 심리적 거리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임과의 거리감을 수치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듯하게 걸어서 고운님이 계신 곳에 고운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누구라고 생각해라? 선조 임금님. 임 계신 곳에 쫙 비춰줘. 내 마음의 사랑을 가위로 오려서 달을 만들었어. 그 달이 구만리 장천의 하늘에 번듯하게 비추어서 임금님을 쫙 비춰줘. 내 사랑인 거야. 옆에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추상적 개념의 마음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을 시켰으니 이번 시험에서는 뭐는 출제 요소로 잡아봐라. 관념의 구체화. 쌤이 준비시킬 때
좀만 이런 것까지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해야 되는 응용입니다. 대상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 밑에다가 너 뭐라고 적지? 구만리. 진짜 임금님이랑 내가 구만리일까? 구만일까? 오바. 뭐의 거리라고 생각해야 된다? 심리적 거리입니다. 심리적 거리를 수치화시켰고 1등급 정리로 가면 표면적인 상황은 나랑 고은님이랑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랑은 바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충성. 이때의 충성을 뭐라고? 충신연주지사의 계열의 노래의 공통점이다. 임을 향한 사랑을 달로 구체화시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손색 없겠네. 잠시만 쌤이 여러분 출석을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 오늘 영상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무서운데 이제 마칠게 자식들 이제 종쳤지 않아? 이제 종쳤잖아 맞지? 그래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나갈 테니까 그러니 그거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래서 꼭 규현아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야? 학원으로 부를게 주말에 같이 불러서 공부 좀 해야겠네 규현아.